조선별난사. 종교가 권세를 등에 업은 비극. 제주민난. 여하대는 이 증표를 가진 사람을 나를 대하듯 하라며 고종이 병인양요에 대한 보상으로 프랑스 신부들에게 줬다는 증표로 조선조 말 주권을 잃어버린 비극적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증표는 결국 1901년 5월 변방이었던 제주에서 밀란과 비극적인 천주교도들의 학살을 가져오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대표적인 비극인 사삼보다 45년 전에 제주도에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축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신축밀란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이재수가 주도했다고 해서 이재수의 난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 세력은 1901년 제주항쟁, 가톨릭에서는 제주 신축교난이라 부르는데 현기영의 변방의 우진는 세란 소설로 알려지기 시작해 이재수의 난이란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19세기 말 제주는 제주도민은 육지로 못 나간다는 오래된 금지령은 풀렸지만 두 폐해로 민생이 한계점에 달했는데 그것은 세폐와 교폐였습니다. 재정난에 빠진 고종은 제주도의 세무관을 파견해 새로운 세금들을 징수해 민생은 파탄에 빠졌습니다. 또 여하대 폐를 가진 프랑스 신부들이 주도하는 성당은 치외법권지대가 됐고 이 위세를 등에 업은 일부 신도들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선교를 한다며 제주도민들이 신성시에 온 신당을 부수는가 하면 관아와 결탁해 세금이라며 금품을 갈취하고 성범죄까지 저질렀지만 여하대 때문에 관아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일본 체어인들이 대거 진출했는데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통호 활동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아라카와 같은 사람은 어로 독점을 위해 방해가 되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축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봉쇄관 강봉원이 이전에 사라졌던 민포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고 가옥세, 수목세, 가축세, 어장세, 어망세, 염분세, 노이세, 잡초세 등의 온갖 잡세까지 징수해 갔습니다. 게다가 천주교 신자였던 강봉원은 당시 원주민 천주교도에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며 제주의 천주교도들을 세금 징수에 이용했는데 결국 이들의 행포가 극심해 주민들을 격분하게 했습니다. 결국 대전군 내 양반과 유지들이 이 같은 폐해에 대항하기 위해 상무사라는 것을 조직해 물리적으로 저항하자 일부 신도들이 마을 유지인 훈장과 친지들을 잡아 교당에 가두고 고문하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군수는 검시관으로 관노 이재수를 데리고 시신을 검시하고 범인을 잡으려 했지만 범인이 교당으로 숨어버려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었는데 천주교도들이 다시 상무사 위원집을 공격했고 상무사들은 보복으로 대정해 천주교당을 습격했습니다. 며칠 뒤 상무사는 규탄 민중대회를 열었고 다시 양측의 충돌이 벌어졌는데 천주교들이 무장하고 민중들에게 사격을 가해 주민이 즉사했고 지도부까지 납치했습니다. 평소 무예가 뛰어났던 이재수는 납치당한 지도부를 대신해 지도자로 부상했고 무장봉기를 결심, 각 고을에 경문을 보냈습니다. 40명의 포수를 비롯한 수천 명의 장정이 대정에 모여 총칼과 죽창으로 무장했는데 이들은 민군을 둘로 나눠 제주로 진격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다들 칭송하기를 이재수는 인물이 영웅답고 한라산의 정기를 받아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재수는 제주성에서 가까운 황사평에 진을 치고 제주관아와 협상을 했고 5월 25일 성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신부는 나흘간의 빌미를 달라고 답해 시간을 벌면서 인천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를 보내달라고 프랑스 공사관에 연락했지만 28일까지 함대는 오지 않았고 민군은 제주성에 입성했습니다. 민군은 입성 후 300여 명의 천주교도를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30일 프랑스 함대가 도착했고 배를 타고 온 신임 목사는 세폐, 교폐의 시정을 약속했고 항쟁은 진압됐습니다. 이재수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하고 자수했는데 이에 친구인 강우백이 너만 죽게 할 수 없다면서 같이 자수했으며 이 학살을 지지하던 양반 출신의 오대연도 자수했습니다. 오대연은 관노 출신의 용기 있는 이가 모든 책임을 다하는데 내 어찌 양반으로서 가만히 볼 수 있겠는가. 천한 것이라며 그를 얕보지 마라. 그의 기계는 대장군감이었다라며 이재수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괜히 무기를 들고 나섰겠는가? 조정의 무책임과 외세의 약탈로 피해보는 백성을 생각해달라고 당시 조정과 가톨릭 측을 법정에서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수, 강우백, 오대연은 1901년 10월 9일 한국 최초로 서양식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당해 삶을 마쳤고 제주 목사 김응석과 대전군 수채구석은 파직되었습니다. 몇몇 주동자들은 징역형을 살았으며 또 하나의 원흉이었던 강봉원은 이재수와 도민들의 요구로 인해 재판을 받고 파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셋이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재수의 유일한 혈육인 누이 동생 이순옥과 오대연의 아우와 강우백의 식솔들은 일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재수 등이 봉기군을 해산하고 자수함으로써 프랑스 해군 등 외국군은 개입할 명분을 잃었고 제주 도민들의 피해도 줄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재수 등은 주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제주 밀란의 평가. 외세 종교로 인한 충돌과 서양 군대의 침입,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던 여러 가지로 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상하게 그동안 한국 근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며 교과서에서조차 언급이 없습니다. 한반도 본토에 비해 제주도 향토사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비하고 다른 항쟁에 비해 파급 효과가 적은 것이 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1961년 이재수의 혈육 이순옥의 주도로 제주도민들은 이재수, 강우백, 오대연 세 사람을 기려 삼위삽이라는 비석까지 세웠는데 비석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톨릭계의 반발로 인적이 드문 곳에 감춰진 이 비석은 1997년 새로운 삼위사비가 세워지면서 그 비석 밑에 묻혀버렸습니다. 항쟁의 흔적은 밀란 지도자 이재수 등 3명의 의사를 기리는 제주대정 삼위사비인데 이 비는 모슬 포항 근처인 대정마을 추사 김정희 유배지 앞 오거리 한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위사비는 원래 1961년 대정리 홍살문 거리에 세웠던 것인데 여러 압력과 도로 확장 등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마모되어 1998년 대정청년회가 낡은 비를 묻고 그 위에 새 비를 세운 것으로 첫 문장이 충격적입니다.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릎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패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석이 될 것이다. 이 밀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천주교도들의 무덤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의 무덤은 역설적으로 이재수와 밀란 참가자들이 진을 쳤던 황사평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랑스 교단 쪽이 피해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이곳을 달라고 요구해 희생자들의 집단 묘역을 만든 것입니다. 넓게 자리 잡고 잘 정돈된 묘역 끝으로 가면 순교자 묘역이라고 새겨진 커다란 돌이 방문자들을 맞는데 과연 이곳은 성지이고 이곳에 묻힌 사람들이 순교자들인가요?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아 무언가 떳떳하지 않는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 조사를 위해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조사팀의 조사 결과는 천주교도들의 폐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교회 측의 문서에도 일정하게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항쟁이었는지 부당한 종교 탄압이었는가는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만은 아닌 중요한 역사적 사실 문제입니다. 다행히 2003년 천주교 측과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화해했는데 천주교 측은 제주민중에 대한 과거의 잘못에 사과했고 1901년 제주항쟁 쪽은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재수의 유일한 혈육 이순옥은 1982년에 86살로 작고할 때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오빠를 알리고자 노력해왔지만 아쉽게도 삼위사가 묻힌 무덤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져 그녀에겐 더욱 한맺힘으로 남았습니다. 이규태의 에세이에 따르면 21살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재수 본인도 압송되기 전 하느님에게 자신의 유명을 빌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에선 다 큰 처녀로 나오지만 당시 이순옥은 고작 5살밖에 안 되었는데 현지에서는 오돌독이 할망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 출신 작가이기도 한 현기영에 의해 변방의 우짖는 새라는 제목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박광수 감독의 영화 이재수의 난으로 대대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영화에서는 이재수가 너무 광기에 찬 모습으로 나와 제주도에선 이재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후일담으로 이재수의 난 개봉 후 제주도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당시 몇몇 도민들은 오름 정상을 촬영지로 제공해서 오름신이 노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3년에야 당시 사망자 317명의 이름이 담긴 책인 삼군 병민교 민물고 성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종교가 권세를 등에 업은 비극인 제주밀란이었습니다.